수기 이씨, 조선 연산군의 수많은 후궁 가운데서도 그녀의 이름은 유난히 조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록수처럼 요부의 대명사로 남지도 않았고 정비처럼 정치적 권위를 지닌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왕조의 비극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녀를 기억합니다. 바로 연산군의 아들 양평군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수기 이씨의 본관은 양성입니다. 아버지는 동지 중추부사를 지낸 이공, 어머니는 봉화 금씨 집안 출신입니다. 외할아버지 금이가는 당시 지방사족사회에서 명망을 쌓았고 친조부는 세종 때에 활동한 유명한 천문학자 이순지였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순지가 별자리와 천체 운행을 연구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전기의 과학과 학문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기 씨는 단순한 지방 관료 집안의 딸이 아니라 학문과 관직의 유산을 품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적 조건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기 씨는 정실이 아닌 첩의 소생으로 추측됩니다. 연산군 일기에서 그녀의 오빠들을 첩자라고 칭한 대목이 그것입니다. 즉 그녀는 양성 이씨라는 명문 혈통을 지녔음에도 서녀라는 한계로 인해 결코 당당히 사대부 집안의 교수로 대우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11살 무렵 소해왕후의 시녀로 입궁했습니다. 이 나이는 당시 여인들이 궁중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시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 예법을 배우며 소해왕후의 곁에서 궁녀로 성장한 수기 씨는 이후 그녀의 인생을 바꿀 인물, 즉 세자 시절의 연산군의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궁녀의 삶은 대부분 미약한 존재로 끝났지만 운명이 그녀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연산군은 세자로 있을 때부터 이 씨를 눈여겨보았고 즉위 후 그녀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수건으로 봉해졌고 이후 수기로 승진했습니다. 수기 씨가 후궁으로서 총애를 입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여러 사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그녀의 오빠 이칭수가 임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경기심약의 직위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중종실록에는 한 관리가 수기 이씨의 동생을 첩으로 두어 횡포를 부렸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이는 그녀의 친정 가문이 연산군의 총애 덕분에 권세를 누렸음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1498년 그녀는 아들 양평군 이인을 낳았습니다. 이는 연산군의 서장자이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왕자 중 하나였습니다. 중종실록 8년 1월 7일의 기록은 분명히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아들을 낳아준 후궁에게 각별히 애정을 쏟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후궁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기 씨는 단순한 총애를 넘어 왕의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내명부 안에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궁의 총애는 언제나 권세와 함께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수기 이씨의 친정은 왕실의 힘을 얻고 부당한 특혜를 누렸습니다. 이칭수는 계속 관직에 남아 있었고 주변에서는 그녀의 친척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백성들과 사대부들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또한 수기 씨는 장록수와 같은 인물들처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후궁들의 경쟁과 권력 다툼 속에서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궁중에서 후궁의 지위는 국왕의 총애에 따라 언제든지 오르내릴 수 있었고 때로는 가족의 운명까지 좌우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남편 연산군의 성격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사화와 탄압으로 사대부와 갈등을 빚었으며 백성의 원망을 샀습니다. 왕이 흔들릴수록 그의 곁에 있는 후궁들 역시 불안정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기 씨는 이런 경랑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양평군은 그녀의 삶의 중심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들이 훗날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기 이씨가 낳은 양평군 이인은 연산군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생존한 왕자였습니다.
그만큼 연산군의 기대도 컸을 것입니다. 어린 양평군은 왕자 신분이었지만 조선왕실의 권력 구조 속에서 언제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비소생이 아니었기에 세자 책봉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왕의 장남이라는 상징성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양평군은 어릴 적 외가 친척인 이손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손은 수기 이씨의 사촌으로 양평군을 친아들처럼 돌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평군은 이손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는 당시 수기 이씨가 아들을 궁중이 아닌 친정의 품에 맡겨 키우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정치적 풍파에 휘말릴까 두려웠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 선택은 양평군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반정군은 궁궐을 장악하고 연산군을 폐위했습니다. 왕은 교동으로 유배되었고 왕실과 후궁들은 하나하나 죄를 논했습니다. 장녹수와 전전비, 김귀비 같은 인물들은 참수되었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어졌습니다. 수기 이씨 역시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중종실록 1년 9월 5일에는 수기는 사제로 돌아가게 하고 수경 수권은 죄를 다스린 후 풀어주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수기 이씨가 처형은 면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안온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정군은 곧바로 연산군의 자식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양평군은 불과 9살 어린아이였지만 반정 주도 세력에게 그는 언제든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씨앗으로 보였습니다. 중종실록 1년 9월 24일에는 양평군이 폐세자 이황과 함께 사사되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중종은 처음에는 어린 왕자들을 살리고자 했으나 반정공신들의 강력한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들의 목숨을 거둔 것입니다. 9살에 불과한 양평군의 죽음은 후궁 수기 이씨에게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상처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려 했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고 궁궐에서 쫓겨난 후 그녀의 삶은 철저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중종반정에 있던 그의 가을, 연산군의 아들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9살의 어린 양평군을 포함한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의 죽음은 조선사회에 오랫도록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513년, 한 소년이 나타나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름은 만손, 당시 15살로 스스로를 나는 살아남은 양평군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습니다. 반정의 혼란 속에서 종이 나를 보자기로 싸서 빼돌리고 다른 아이를 대신 내주었다. 나는 여러 절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다. 지리산의 상원사에서, 묘양산의 보현사에서, 다시 안주의 원통사에서 몇 해를 버텼다. 만손의 이야기는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의심과 놀라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어린 양평군이 살아남은 것일까? 그러나 양평군을 어려서부터 돌본 이손과 궁중 사람들은 곧 반박했습니다. 양평군은 얼굴이 희고 코에 마마 자국이 있었으며 귀걸이를 꿰인 흔적이 뚜렷했다. 그런데 만손은 얼굴이 검고 귀에 구멍조차 없다. 결국 만손은 거짓 사칭자로 판명되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산군의 아들이 죽은 뒤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던 왕권의 그림자와 두려움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은 혹시라도 연산군의 피가 되살아나 다시 왕권을 요구할까 두려워했고 민간에서는 혹시 왕자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양평군 사칭 사건은 수기 씨에게는 또 다른 상처의 회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지 7년, 그녀는 이미 사제에 물러나 잊혀진 인물로 살고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삶은 철저히 역사 속 공백으로 남습니다. 어느 해에 세상을 떠났는지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기록이 없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후궁의 삶은 왕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순간 존재의 의미를 잃고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수기 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어머니의 고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궁녀로 입궁해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고 아들을 낳으며 잠시 꿈 같은 영화를 누렸지만 그 아들이 9살 나이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가 사제에 돌아와 살아간 나머지 세월은 아마도 깊은 상실과 침묵으로 점철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장녹수처럼 요부라는 악명을 얻지도 못했고 정비처럼 정치적 권위를 지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조선 왕조사의 화려한 기록 속에서 곧잘 잊혀집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또 다른 비극의 얼굴을 보여줍니다.